하늘나라 그곳에서는 제가 편히 질 수 있겠지요. 몸속의 장기들이 하는 일을 멈췄는지 이제는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진흙구덩이 속으로 조금씩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들 동진이는 이제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다. 발달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순한 양처럼 숨만 새근대며 저를 바라봅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작 증세를 보일 때가 차라리 저에겐 천국이었습니다. 동진이의 눈이 제게 묻습니다. 엄마, 나하고 엄마는 왜 이렇게 슬퍼요? 세상은 저렇게 신나고 재미있는데 엄마랑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해요? 동진이가 그런 깊은 생각까지 할 리는 없으니 그건 아마 제 마음속의 질문이겠지요. 정말 저는 왜 이렇게 어이없는 인생을 살다가 삶을 끝내야 하는 걸까요? 잘 산다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왜 부자 나라에서 가장 드물고 희귀한 방식인 먹을 것이 없어 삶을 마감하는 처지가 된 것일까요? 북한에서 빠져나올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편은 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활이,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결국 저는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이를 떼어놓고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그 희망은 2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남한사회 적응이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는 않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남들 사는 만큼은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렵게 노력해서 남편과 아이를 한국에 데려왔을 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희망에 부풀었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더군요. 그때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았더군요. 남편은 취직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황으로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뱃속에 동진이가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때렸습니다. 동진이가 저렇게 장애를 달고 태어난 게 그 때문인 것만 같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남편과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것보다 나빴고 생각했던 것보다 고달팠습니다. 모여있으면 살기가 더 힘든 것은 가난한 집의 운명이라지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고서 동진이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진이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댈 것이라고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 10만원 해서 2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면 남편과 이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만 접수하고 구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8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손이 가는 일이었을까요?
긴급 생계지원 자금 신청 절차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렇게 손 가시고 귀찮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빠릿빠릿한 남한 사람들처럼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올해 2월 마지막 아동수당 1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동진이가 3월에 만 6살이 되어 이제 더 이상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탈북자 한 분이 두부와 돼지고기를 좀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지만 동진이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받아와야 하루 이틀 먹고 나면 끝인데 하는 생각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장기 연체로 수돗물이 끊겼고 얼마 안가 휴대전화도 끊겼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동진이와 저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그저 숨만 쉬고 살았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통장 잔고 3,858원을 찾았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 5개 꽂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삶이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지 누군가에게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탈북할 무렵에는 이렇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단체도 많았고 탈북자에 대한 대접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바뀌고 탈북자를 대하는 시선과 대우가 냉정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하필 가장 나쁜 시기에 제 인생을 대한민국에 맡긴 셈이지요. 북한 정권이 싫어서 너무 무서워서 하루라도 편하게 배부르게 살아보겠다고 남쪽으로 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합심해서 우리를 배신자 취급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서럽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눈물이 뺨을 타고 오릅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때도 꿋꿋하게 살아남았는데 수십조 원의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게 하필 제 운명이라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참담하게 삶을 마치는 게 동진이와 제가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도록 다들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세요. 잘 사는 대한민국에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가장 최소한의 예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진이가 천천히 눈을 감네요. 머리 한번 쓸어주고 싶은데 제게는 이제 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일은 없겠지요. 동진이가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도 볼 수 있겠지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